안녕하세요. 라스트머니입니다. 2026년 초 세계 경제 포럼이 전 세계 제조업 현장을 돌아보고 단 23곳에만 글로벌 등대 공장 인증을 부여했는데요. 북미 전체에서 단 한 곳만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테슬라도 인텔도 GM도 아닌 암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단순한 공장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체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면 분명히 납득하실 겁니다. 등대 공장, 즉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 2018년부터 운영해온 이 인증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동화를 많이 한 공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AI, 빅데이터, IoT, 디지털 트윈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제 생산 현장에 결합해서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낸 곳만 선정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수천 개 공장 중 현재까지 누적 선정된 곳이 200곳도 채 안 됩니다. 그 희소성이 이번 BMS 선정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데번스 사이트는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복합 바이오의약품 및 세포치료제 전문 생산 시설인데요. 세포치료제라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제품인지 먼저 이해해야 이 공장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거든요. 세포치료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세포를 원료로 쓰는 의약품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온도, 습도, pH, 시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치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통적인 화학 합성 의약품과는 차원이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데번스 팀이 선택한 해법은 바이오파마 과학과 AI, 디지털 기술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DGX 슈퍼포드 기반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에쿠닉스와 막스리빌 파트너로 삼아 AI 엑설런스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고성능 컴퓨터를 들여놓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 모델이 세포 배양 조건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루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전통적 방식이라면 경험 많은 과학자의 직관에 의존했을 판단들을 이제는 데이터와 AI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2026년 WEF 등대 공장 선정으로 이어졌는데요. 더 중요한 건 BMS 전체의 재무 성과와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BMS는 2026년 1분기에 매출 1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3% 성장했습니다. 성장 포트폴리오만 따로 보면 62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겼는데 이 성장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바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들이거든요. AI 기반 생산 최적화가 단순한 기술 쇼케이스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데번스 공장의 성공을 축하하기 전에 불편한 숫자 하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업무 관련 AI 도입률은 설문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40% 사이를 오가고 있거든요. 이 수치 자체가 문제인데 측정 기관마다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미국 내 AI 도입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 기술 기업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반면 전통 제조업은 아직 출발선에서 사성이고 있는 겁니다. 포춘지가 최근 보도한 분석이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는데요. 기사 제목이 미국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 숨겨진 병목은 기계가 아니라 지식이다였습니다. AI가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가 한 것처럼 공장을 혁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체들이 AI를 선택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필수 인프라가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될 것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AI 도입의 복리 효과는 일찍 시작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저하는 시간이 5년 후 경쟁력 격차로 고스란히 돌아오거든요. 부채 비교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WEF 등대 공장 네트워크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등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 제조업 강국들도 상당수 포진해 있는데요. 북미에서 이번에 딱 한 곳이 선정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정학적 긴장과 관세 전쟁을 이유로 제조업 부음을 외치는 동안 실제 제조 혁신의 속도에서는 경쟁국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호와 현실 사이의 간극, 이게 미국 제조업이 직면한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AI 팩토리가 실제로 얼마나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엑센추어 리서치는 AI가 2035년까지 제조업 부문에 3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2025년 기준으로 기업들이 기술 예산의 약 20%를 AI에 배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만으로도 2035년까지 미국 노동 생산성이 35%나 향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생산성 35% 향상이 어느 정도냐면 같은 인력으로 지금보다 거의 절반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약 제조업에서는 ROI가 특히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OE, 즉 설비 종합 효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제약업계 중간값이 52%고 세계 수준은 76%거든요. AI 기반 예측 정비와 공정 최적화를 도입하면 이 격차를 좁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일지 3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실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3개월이라는 건 웬만한 사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치거든요. AI 도입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크램스, 즉 위탁 연구 제조 서비스 시장도 AI 통합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요.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장이 2,58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세포 치료제 수요 증가에 AI가 결합되면서 시장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AI를 먼저 도입한 크램스 업체들이 품질 일관성과 납기 단축에서 압도적 경쟁 우위를 갖게 되고 이것이 다시 신규 계약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 격차가 비즈니스 격차로 고착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AI 팩토리 혁명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제조업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역시 일자리인데요. 아폴로 자산 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터르스텐 슬록은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AI 전문가들은 AI의 영향에 대해 일반 대중보다 훨씬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이 인식 격차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변수가 됩니다. AI 팩토리 확산이 어떤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이란 미국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고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가 AI 팩토리 전환의 명분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거든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생산 예측 가능성과 공정 탄력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바로 그것이 AI 팩토리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을 예측 모델에 반영해 생산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것, 이게 미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AI 전환의 속도 불균형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은 AI를 핵심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내재화하는 것을 1순위 투자 과제로 꼽는 비율이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반면 전통 제조업체들은 아직도 AI를 실험 프로젝트 수준으로 다루는 곳이 태반입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AI 전환에 성공한 소수의 슈퍼팩토리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제조업 전반에 고착화될 수 있거든요. BMS 데번스가 그 승자 독식의 첫 번째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팩토리 혁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CPG 부문 사장 닐 스미스는 2026년이 점을 연결하는 제조업체들이 보상을 받는 해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점을 연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 기반 인프라 현대화와 에이전틱 AI 배포를 통해 레거시 제조 제약에 갇혀있던 가치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2026년 이후 제조업 전략의 핵심 하도가 될 거거든요. 에이전틱 AI란 사람이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AI를 말하는데 이것이 공장 자동화와 결합되면 진정한 자율생산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는 AI가 제조를 넘어 연구개발 전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BMS는 이미 발견 단계에서 환자 영양까지 R&D 전 과정에 AI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재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신약 개발 경로를 단축시키고 임상시험 설계를 최적화하고 제조 공정 조건을 예측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됐거든요. 키레에머스 시장이 2030년을 향해 계속 팽창하면서 AI 역량이 없는 제약 제조업체는 파트너십 계약에서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겁니다. 기술 격차가 곧 시장 접근성의 격차로 이어지는 거죠. 한국 기업들에게 이 흐름이 시사하는 바도 분명합니다. 현대차가 베네치아 비엔날레 후원을 2034년까지 연장하며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동안 실제 생산 현장에서의 AI 전환 속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할 겁니다. 조선, 반도체, 바이오에스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AI 팩토리 패러다임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가 다음 10년의 산업 지형도를 그릴 거거든요. WEF 등대 공장 네트워크에 한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진입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위상을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팩토리는 이미 선택이 아닙니다. BMS 데번스처럼 AI를 생산 핵심에 토합한 기업들은 WEF 인증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함께 실질적인 생산성, 품질,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거든요. 북미에서 단 한 곳이 선정됐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아직 비춰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AI 팩토리 혁명의 경제적 규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2035년까지 제조업에 3조 8천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더하고 노동 생산성을 35%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은 단순한 기술 낙관론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이거든요. 지금 AI 도입에 투자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질 겁니다. 셋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기는 역설적으로 AI 팩토리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 이란 미국 갈등, 관세 전쟁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탄력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AI 팩토리는 그 생존의 기반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